따뜻한 봄날 오후 동네 대형마트는 평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장보기를 마친 고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중 한 곳에서는 28살의 윤채린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바코드를 찍고 있었죠. 채린은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임시직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하고 친절한 성격 덕분에 정직원이 되었고 동료들과 단골 고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어요. 그녀는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채린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어요. 오늘도 그녀는 한 명 한 명의 고객을 정성스럽게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익숙한 얼굴이 그녀의 계산대로 다가왔죠. 또 뵙네요. 30살의 정우석이었습니다. 그는 이 마트의 단골 고객 중 한 명으로 매주 2~3번은 꼭 이곳을 찾았어요.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지만 몇 달 전부터는 간단한 안부 인사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채린이 우석의 장바구니를 받으며 말했어요. 우석은 회사원으로 평소에는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장을 보러 왔는데 오늘은 유독 일찍 나타났거든요. 오늘 일찍 끝나서요. 그런데 혹시 퇴근하시면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우석의 제안에 채린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우석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다른 고객들과 달리 항상 예의 바르고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직장에서 만난 고객과의 만남이라는 게 조심스러웠죠. 글쎄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그냥 가벼운 차 한 잔이면 되니까요. 결국 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트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졌어요. 우석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하고 있었고 채린은 자신이 조부모님 슬하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죠. 채린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우석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죠.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씩 만났어요. 우석은 채린의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에 끌렸고 채린 역시 우석의 진실한 모습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석 달이 흘렀을 무렵 우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채린 씨, 저와 결혼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실까요? 카페 창가 자리에서 우석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던 채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우석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처지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보다 좋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어요? 우석의 진심 어린 말에 채린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고 며칠 후 상견례 날짜를 정했어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채린은 며칠 전부터 긴장하며 준비를 했어요. 평소 입던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골라 입고 머리도 단아하게 올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괜찮을 거야. 진심으로 대하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채린은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며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석은 이미 부모님과 함께 와 있었어요. 우석의 아버지 정성우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어머니 박미라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채린입니다. 채린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정성우는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아, 우석이가 자주 얘기하던 분이군요.
반갑습니다. 하지만 박미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채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채린이 입은 옷이 비싸 보이지 않는다는 걸 한눈에 알아본 거죠. 식사가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우석의 부모님은 채린에게 가족사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 박미란의 질문에 채린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혼자 사나요? 네,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박미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녀는 속으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집안 배경도 없고 마트 계산원이라니. 직장은 어디서 다니세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박미란의 얼굴이 확연히 어두워졌어요. 그녀는 우석과 눈을 마주치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석아, 화장실 좀 다녀오자. 박미란이 우석을 데리고 자리를 뜨자 정성호가 어색한 분위기를 달래려 했어요. 음식이 입에 맞나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실에서 박미란은 우석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석아, 이게 뭐야? 계산원이라고? 그것도 부모도 없고. 엄마, 사람을 봐야지. 채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면 뭘 해? 배경도, 직업도 너무 안 맞잖아. 우리 집안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우석은 어머니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박미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자리로 돌아온 후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박미란은 채린을 바라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채린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느꼈지만 최선을 다해 예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미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채린 씨, 우리 우석이와 결혼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린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우석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불렀지만 박미란은 계속했어요. 아들이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실제로 당하고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채린아. 엄마가 지금 무슨 말을. 우석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박미란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우석이 장래를 생각하면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채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채린이 나간 후 우석은 어머니와 크게 다툰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채린은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정씨 집안은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우석은 어머니 박미란과 매일 같은 이야기로 다투었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채린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집안과 안 맞는다는 거지. 박미란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석이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좋은 집안 출신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며느리 말이죠. 엄마가 생각하는 좋은 조건이 뭔데요? 집안? 돈? 그런 게 전부예요? 그런 게 전부가 아니지만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 아니야? 나중에 애들 키우고 살림하다 보면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우석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정성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아내와 아들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이었죠. 우석아, 내 엄마 말에도 일리가 있어.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끼리 하는 거니까. 아빠까지 그러세요? 저는 채린이를 사랑해요. 사람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집안이 아니라요. 하지만 우석의 호소는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특히 박미라는 더욱 완고해졌어요.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어?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때 가서 왜 말리지 않았냐고 원망하면 어쩔 거야?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석은 채린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지만 채린은 조심스러워했어요. 우석 씨, 어머님이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야. 엄마도 나쁜 분이 아니야. 하지만 채린은 그날 상견례에서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박미란의 차가운 시선과 말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편 박미란은 우석을 포기시키기 위해 더 강한 수를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버티자 그녀는 직접 채린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 내가 직접 말을 해야겠어. 박미라는 우석 몰래 채린이 일하는 마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마트로 향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채린을 완전히 포기시키는 것이었죠. 우석은 이런 어머니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채린과의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채린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채린도 우석을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 좋지 않은 관계가 계속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우석의 다짐과는 달리 상황은 곧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미라는 남편에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내일 그 마트에 가볼 거야. 직접 얘기해서 정리하려고. 여보, 그러지 말고 좀 더 생각해보자. 우석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더 빨리 정리해야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정성호도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박미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내일 마트에 가서 채린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말이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서 벌어질 일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채린은 평소처럼 계산대 근처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대부분 점심을 먹으러 나가고 매장에는 평소보다 한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로 박미란이 들어섰어요. 그녀는 며칠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채린을 완전히 포기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말이죠. 박미란은 채린을 찾기 위해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곧 계산대 근처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있는 채린을 발견했어요. 채린은 박미란이 다가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에?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박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기엔 사람들이 많아서. 채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미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어때? 할 말은 해야지. 박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에 있던 고객들과 직원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채린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조용한 곳 필요 없어. 여기서 다 얘기할 거야. 박미란이 목소리를 높이자 이제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기다리던 고객들도 상품을 고르던 사람들도 모두 멈춰 섰어요. 우리 아들한테 꾀라도 부렸니? 내가 우리 집 며느리 감이야? 박미란의 말에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채린이 간곡히 부탁했지만 박미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보긴 뭘 봐.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내가 우리 우석이를 꼬드겨서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서로 좋아해서. 좋아한다고? 웃기지 마. 돈 때문이지. 뭐가 좋아서? 박미란의 말이 점점 심해지자 채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으며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어머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그때 박미란이 채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진심? 진심이면 포기해.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모르겠어? 어머님. 채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짝! 박미란이 채린의 뺨을 세게 때린 거예요. 순간 매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어요. 채린은 뺨을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우리 집에서 널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매장 관리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피해? 직원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박미란은 관리자에게까지 화를 냈어요. 결국 보안요원과 다른 직원들이 나서서 박미란을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채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뺨이 화끈거렸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채리나,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채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결국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우석에게 전해졌습니다. 마트 동료 중 한 명이 우석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거든요. 우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급히 마트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채린의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우석이 마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채린은 동료들의 위로를 받으며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뺨에는 아직도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은 울음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채린아! 우석이 급하게 달려와 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송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 내가 막지 못해서. 채린은 우석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우석 씨, 괜찮아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사람들 앞에서 때리기까지 하고. 우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채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석 씨, 저 때문에 가족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채리나, 우리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엄마를 설득할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지만 채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단순한 반대나 갈등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우석 씨, 전 다시는 그런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채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가족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어디 있어? 우석은 채린의 손을 더 꽉 잡았지만 채린은 천천히 손을 빼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평생 가족으로 지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시작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채린의 말에 우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채린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어요. 채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엄마한테 확실히 말할게. 우석 씨도 힘들 거예요. 어머님과 저 사이에서. 채린은 마트 휴게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는 회색빛 하늘이 그녀의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석은 채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당연하지. 넌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야. 고마워요, 우석 씨. 그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위로가 돼요. 채린이 일어서자 우석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채린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채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우석은 그런 채린을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우석은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와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때리기까지 하고. 그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워낙 고집이 세니까. 정신 차릴 사람은 엄마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박미라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이죠. 한편 채리는 혼자 집에서 그날의 일을 곱씹고 있었어요. 뺨을 때린 것보다 더 아픈 건 무시당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말이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석과 채린의 이별 소식을 들은 박미라는 속으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비록 방법이 과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우석이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씨 집에 고급스러운 봉투가 배달되었어요. 박미란이 봉투를 열어보니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박미란이 남편 정성호에게 초대장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윤태섭 회장의 손녀가 주최하는 자선재단 출범 리셉션 초대장이었습니다. 윤태섭? 그 유명한 대기업 회장 말이야? 그런가 봐. 근데 우리가 왜 초대받은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정성호가 초대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초대장에는 희망나눔재단 출범식 및 리셉션이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와 장소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아, 내가 건설업계에서 일하니까 그런 것 같네. 요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잖아. 박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자리는 사교계 인맥을 넓힐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럼 가봐야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맞아. 우석이도 데리고 가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리셉션 당일이 되었습니다. 정씨 가족은 정장을 차려입고 서울 시내 유명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로비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사회 유명 인사들이 모여 있었죠. 와, 정말 대단하네. 이런 자리에 초대받다니. 박미라는 신이 나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에는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유명인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리셉션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무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희망나눔재단의 설립자이신 윤채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박미란과 우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채린이라는 이름이 귀에 박혔거든요. 무대 위로 우아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올라왔습니다. 단아하게 올린 머리,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품이 있는 미소. 바로 한 달 전 마트에서 뺨을 맞았던 그 채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희망나눔재단 대표 윤채린입니다. 채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미라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저희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 특히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채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구나 환경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우석은 무대 위에 채린을 바라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 마트에서 보던 그 소녀가 이렇게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서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저희 할아버지이신 윤태섭 회장님께서 평소 말씀하시길 진정한 품격은 태어나는 환경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세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채린의 말을 들으며 박미라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여자가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의 손녀였다니.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린의 인사가 끝나자 홀 안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미란과 우석은 박수도 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리셉션이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박미란은 복잡한 심정으로 채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석은 채린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달 전의 일들이 떠올라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그때 채린이 멀리서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리셉션장이 거의 비어갈 무렵 채린이 천천히 정씨 가족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우아했고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미라는 채린이 다가오는 걸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 달 전 마트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뺨을 때리고 모욕적인 말을 했던 그 순간들이 말이죠. 안녕하세요. 채린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같이 따뜻했지만 예전처럼 친근하지는 않았어요. 채린 씨. 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채린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오늘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린의 예의 바른 말투에 박미란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채린 씨, 그동안. 박미란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채린이 오히려 박미란을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 상냥함이 박미란에게는 더 큰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어요. 채린아. 우석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축하해. 이런 뜻깊은 일을 하게 되어서. 고마워요, 우석 씨. 채린은 우석에게도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친밀한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박미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채린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채린 씨, 정말 미안해요. 어머님.
그땐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당신이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박미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채린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어머님, 제가 누구인지 모르셨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채린의 말에 박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던 제가 지금보다 못났던 건 아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미란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과 직업으로만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때린 손보다 외면했던 마음이 더 아팠어요. 채린의 조용한 말에 박미란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채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채린의 담담한 말투가 박미란에게는 오히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그저 담담한 체념이 느껴졌거든요. 우석은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 달 전 자신이 채린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채린아,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막았어야 했는데. 우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석 씨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가족과 저 사이에서. 채린은 우석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지만 그 이해가 오히려 우석에게는 더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제 길을 찾았고 우석 씨도 행복하시길 바라요. 채린이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순간 박미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채린 씨, 혹시 다시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우석이가 정말. 어머님. 채린이 조용히 박미란의 말을 막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되돌릴 수 없어요. 저도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채린은 우석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이별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우석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지금도 변함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석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채린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채린이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지만 그 뒷모습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정씨 가족은 그런 채린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뒤늦은 후회만이 가슴을 짓누를 뿐이었어요. 리셉션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채린은 윤태섭 회장의 손녀로서 희망나눔재단의 대표직을 본격적으로 맡아 일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재단 사무실은 바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지원 가정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비서가 채린에게 하루 일정을 브리핑했어요. 채린은 책상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네, 가죠. 어떤 분이신가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신 어머니세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고 계신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답니다. 채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채린이 문을 두드리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희망나눔재단 윤채린입니다. 아, 정말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김소영 씨의 집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두 아이가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안녕하세요. 채린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자 아이들이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엄마가 누나가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예쁘시네요. 큰아이의 말에
채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너희들이 더 예쁘구나. 김소영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채린은 그녀의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었어요. 그 후로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생활비며 교육비며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이들이 잠든 후에 나가서 일하죠. 채리는 김소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혼자서 아이들까지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저희 재단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생활비는 물론이고 아이들 교육비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김소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할 것 없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 후로 채리는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편 채린이 예전에 일했던 마트에서는 동료들이 신문을 보며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거 우리 채린이 아니야? 마트 계산원 이미숙 씨가 경제신문을 들고 왔어요. 거기에는 윤태섭 회장 손녀, 사회 약자 위한 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말 채린이네. 와, 대단하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왜 여기서 일했을까? 집안이 이렇게 좋은데. 동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채린을 그리워했어요. 채린이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어.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친절했잖아. 맞아. 그때 시어머니 될 뻔한 사람이 와서 뺨까지 때렸는데도 끝까지 예의를 지켰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마음 아팠을 텐데. 마트 동료들은 채린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돈이나 지위 때문에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같은 시각, 박미라는 집에서 똑같은 신문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구나. 신문에는 채린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환경에 관계없이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어요. 박미라는 채린의 말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우성 역시 채린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자주 채린이 일했던 마트 앞을 지나곤 했지만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반년이 지났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고 채린의 이름은 사회 곳곳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채린은 재단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야. 채린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사랑은 잃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것에 만족했어요.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희망나눔재단 윤채린 대표가 올해의 사회공헌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윤 대표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박미란이 이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든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 채린은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했습니다. 마지막 자막이 흘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때렸던 그 손. 그날 그녀는 울지 않았다. 박미라는 그 자막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채린은 정말 울지 않았어요. 대신 더 강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채린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삶을 말이죠.